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12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공산주의 도덕생활 하에서 북한군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범죄 행위에서 제일 은폐되어 있는 북한군의 패륜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무병력제에 준한 북한 청년들의 군복무연한은 10년입니다. 즉 만 17세에 입대해서 만 27세에 제대됩니다. 아울러 북한군 병사는 군복무기간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병사 사회에는 합법적인 유부남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이런 비인간적, 비인륜적 제도 때문에 북한군 내에서는 패륜 패덕 행위가 정말 말도 못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군 내의 동성윤간 범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마 제가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국민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도 공개적 범죄로 이슈화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고 들은 그대로 북한군 내에서의 동성간, 윤간 범죄 작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군 내의 이런 범죄 작태를 처음 접한 것은 1972년 4월부터 1979년 6월까지 300명 서소 생활까지 포함한 종합대학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 만 27세에 만기 제대로 종합대학에 들어온 제대군인 대학생들은 우리 같은 여학생들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저들끼리 모여 앉으면 이렇게 꺼리낌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군 복무할 때 신입병사들 중에서 겁게 생기고 나긋나긋한 병사들을 밤마다 분대장, 부분대장이 교대로 끼고 주무르면서 잠을 잤다. 밤마다 끼고 자는 병사가 아프다고 투정을 부릴 때는 너무 귀여워서 더 때려주고 빨아졌다. 이보다 더 험하고 돌아온 말들도 있지만은 이건 폐사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창피합니다. 전군 각 부대에서 온 제대군인 동기들이 무용담처럼 떠들고 주고받는 이 작태를 보면서 그때 우리 여대생들은 너무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북한군 내의 동성윤간 범죄에 대해 또 듣게 된 것은 1995년 12월 31일 색지로 추방되었을 당시 저녁마다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오던 사돈 총각 때문입니다. 당시 사돈 총각은 군 입대소 김책시 주둔이 해군 저격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1996년 초겨울 어느 날 저희 집에 저녁밥 얻어먹으러 왔다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수치심과 절망이 꽉 찬 얼굴로 분대장 그 개새끼가 밤마다 소대 병실에서 자기를 끼고 자면서 별 더러운 짓을 다 한다. 너무 부끄러워서 매일매일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 김일성 족속은 북한군 내의 동성 윤간 범죄에 대해서 몰랐는가? 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퇴진 김정일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로 기억되는데 당시 인민무력부, 현재 국방성입니다. 인민무력부에서 근무하던 어떤 그 인연이 전해준 김정일이 관련 국비 명령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동성애자는 무조건 총살했다. 인민군대 안에 동성애자, 동성성범죄 때문에 자살하는 병사들도 있다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처벌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되물었더니 현역 군인 범죄자 전담 군 교도소에 종신 수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북한군에 별도의 군 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 안팎에서 군 교도소 출소자 관련 소문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이 종신 감옥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긴 북한이 국방과학원에도 농업실험장이라는 위장 명칭을 탄 별도의 교화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 내 동성 윤감 범죄가 왜 엄중하고 사악한가?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첫째, 너나 없이 10년간 동성끼리, 대체로 동성끼리 병령 생활에 따른 동병상련에 있어서인지 누구도 이것을 범죄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군에는 어느 병사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누구든 이런 일을 고발하면 남자들만 생활하는데 남자들끼리 끼고 잘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부하방탕 행위가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대오위 단결 화목을 해하는 자 매도하고 비판 대상으로 제대될 때까지 몰아갑니다. 그만큼 김일성 족속이 북한은 군민에 관계없이 동성융간 행위가 엄중한 범죄라는 개념도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교육도 없다, 그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성융간 치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군인이 발생하면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 관리를 잘못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상대에는 전투 임무 수행 중 전사 혹은 병사로 보고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그런 통지서를 보내지만 시신은 절대 보여주지 않고 부대 자체로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울록한 사회는 오늘날까지 동성 간에는 성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관념과 부하방탕 범죄는 간부 전용 범죄라는 범일반적인 개념이 너무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유언비어 중에 어느 특정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거나 총살당했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법합니다. 다음 북한 군 내에서의 성범죄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북한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일상화돼서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어느 길거리에서도 주민들이 입방아에 오르질 않습니다. 여자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소속 부대의 병사가 그 주둔지 처녀를 임신시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대 지휘관들이 제대 후 결혼해서 함께 살도록 명령했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저는 1977년 4월부터 1979년 중반까지 황해남도 연안군, 해주시, 태탕군에서 3대 혁명 소전 생활을 했었는데 어딜 가나 군대가 처녀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내 합법, 비합법적 낙태 행위가 성행하는 주되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북한군 용예 군인들이 결혼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족속이 노동당과 노동당이 용도를 받는 청년 동맹을 내세워서 해마다 수도 없이 배출되어 나오는 용예 군인들을 결혼시킵니다. 그 명분은 수령을 위한 길에서 용예 군인이 된 그들을 평생 기동부가 돼서 돌봐주는 것으로서 그들을 향한 최고 사령관이 심려를 덜어드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자원, 결혼, 청원으로 떠넘기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결혼식은 소속 단위 노동당 조직과 사루총 조직이 주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위 당가 수령으로부터 아내를 분배받은 용예 군인의 절대 다수는 젊은 날에 불구가 된 원통함과 아내를 배당받은 것 같은 분노 때문에 아내를 노예처럼 대합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화목한 용예 군인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시 굶주림에 시달리고 무기력을 달래기 위해 술에 집착하고 항시 욕구 발산 대상에 줄여 있고, 이것이 북한군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가 되면 북한 인민의 아들, 딸들인 수백만 북한군을 반세기 이상 정신, 도덕적, 육체적으로 꺼리낌 없이 파괴해온 김일성 족속이 이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조사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